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의 대표 배당 상장주인 브로드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CEF와 각종 ETF 미국 배당 상장주를 포트폴리오에 편입한다고 하였습니다. 최근 포트에 편입할 배당 상장주를 공부하였는데 브로드컴의 각종 수치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제 영상에서도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브로드컴의 간단한 역사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브로드컴은 크게 보면 두 회사가 합쳐져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회사는 1991년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UCLA 출신인 헨리 사무엘리 교수와 그의 제자인 헨리 니콜라스 3세가 공동 창립한 브로드컴 코퍼레이션입니다. 두 번째 회사는 2005년 에질런트의 반도체 사업 부문이 분사되어 나온 아바고입니다. 2015년 이렇게 두 회사 중 아바고가 브로드컴 코퍼레이션을 인수하면서 현재의 회사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브로드컴의 사업 내용을 보면 크게 반도체 부문과 인프라 소프트웨어 부문으로 나뉩니다. 더 세세하게 보면 반도체 부문은 5가지, 인프라 소프트웨어 부문은 4가지 분야로 나뉩니다. 먼저 반도체 부문에서는 첫 번째 네트워킹 분야가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는 와이파이 공유기, 데이터 센터 등 여러 곳에서 높은 연결성을 가진 통신칩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 서버 스토리지 분야에서는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의 연결에 필요한 반도체 칩을 기업과 대규모 데이터 센터에 제공하며 세 번째 브로드밴드 분야에서는 노트북과 와이파이 공유기 등 기기 간 연결 서비스와 제공자와 고객 간의 제품 연결에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네 번째, 무선 분야에서는 말 그대로 무선 연결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합니다. 무선 연결에는 블루투스, 와이파이, GPS 등이 있겠죠. 마지막 다섯 번째 산업 분야에서는 공장 자동화, 재생에너지, 자율주행차 등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반도체 부문 5가지를 살펴보았고, 인프라 소프트웨어 부문을 보면 메인프레임, 분산 컴퓨팅, 사이버 보안, 결제 보안 총 4가지로 나뉩니다. 특히 통신 클라우드 쪽에 강하며 여러 보안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보면 브로드컴의 반도체 부문은 네트워킹, 서버 스토리지, 브로드밴드, 무선, 산업 분야로 나뉘고 인프라 소프트웨어 부문은 메인프레임, 분산 컴퓨팅, 사이버 보안, 결제 보안으로 나뉩니다. 특히 반도체에서는 통신에, 소프트웨어에서는 보안에 강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브로드컴이 어떤 기업인지 감이 좀 오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기업 실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매출을 보면 정말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 매출은 20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현재 매출은 270억 달러로 9년 정도의 기간에 10배가 넘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업현금 흐름과 자본적 지출을 보더라도 영업현금 흐름은 꾸준하고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자본적 지출은 별로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기업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다는 뜻이겠지요. 또한 기업의 경쟁력을 그나마 가장 명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매출 총이익률을 보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70%를 넘어설 정도로 충분히 경쟁력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매출 총이익률은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뺀 것입니다. 따라서 매출 총이익률이 70%가 넘는다는 것은 매출 원가가 30%도 안 된다는 것으로 이익을 엄청나게 남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배당금과 여러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잉여현금 흐름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배당 성장주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배당 내역과 배당 성장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배당률은 3.44%로 최근 주가가 하락하면서 배당률이 꽤 많이 올라갔습니다. 배당 성장주에서는 정말 매력적인 배당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배당 성향도 49.33%로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당 성향이 49%라는 뜻은 버는 돈의 49%를 배당금으로 주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앞으로도 실적이 계속 성장한다면 배당 성향을 50%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충분히 배당금 인상을 이어나갈 수 있겠죠. 그리고 최근 5년 연평균 배당 성장률은 34.82%로 정말 대단한 성장률입니다. 물론 34%의 성장률을 이어나가기는 쉽지 않죠. 작년만 보더라도 14%의 배당 인상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도 14% 정도면 그렇게 큰 폭의 증가는 아니더라도 적당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배당금은 매년 3월, 6월, 9월, 12월 말에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좋은 수익률을 보이는 S&P 500 ETF인 SPY와 나스닥 ETF인 QQQ 이 두 개와 한번 과거 수익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파란 선이 오늘 함께 본 브로드컴, 빨간 선이 S&P 500 ETF인 SPY, 주황선이 나스닥 ETF인 QQQ입니다. 데이터는 배당금을 재투자한다는 가정으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의 데이터입니다. 그래프와 표를 보면 SPY와 QQQ 역시 연평균 10%를 넘는 준수한 수익률을 보여주지만 브로드컴의 수익률은 약 33%로 정말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최대 낙폭의 경우에도 마이너스 26% 정도로 SPY에 비해서는 밀리지만 QQQ보다는 오히려 좋은 모습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투자 매력 3가지와 리스크 2가지를 말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매력은 적극적인 M&A입니다. 브로드컴은 과거부터 크고 작은 M&A를 엄청나게 많이 진행해 왔습니다.
이는 빠르고 폭발적인 성장을 이룬 데 가장 많은 기여를 했죠. 최근 M&A 사례들을 살펴보면 2015년 네트워크 연결과 모니터링 관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제공업체인 에뮬렉스를 인수하였으며 2018년에는 각종 인프라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독립 소프트웨어 기업인 CA 테크놀로지를 인수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시만텍의 엔터프라이즈 보안 사업부를 인수하는 등 M&A에 정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5월 종합 IT 기업인 VM웨어까지 인수하였습니다. 이렇게 정말 많은 M&A를 진행하고 있고 최근에는 인프라 소프트웨어 부문 확장에 많이 힘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 매력은 압도적인 방어력입니다. 약간 의아해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마이너스 30%를 넘긴 적이 없고 반도체 섹터에 속하는 다른 업체들을 보면 반도체 산업 특성상 경기를 심하게 많이 타기 때문에 반토막의 난적도 많습니다. 하지만 브로드컴의 경우 꾸준한 수요가 있는 통신칩에 특화되어 있고 최근에는 인프라 소프트웨어 분야도 많이 확장하였기에 꽤나 잘 버티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양하고 많은 M&A로 사업 다각화를 이뤄냈기에 충분한 하락 방어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수익률을 비교해 본 것처럼 정말 높은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정도 하락률이면 정말 든든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투자 매력은 낮은 밸류와 주주 친화 정책입니다. 먼저 순이익 대비 시가총액 수치인 PER을 보면 24배로 이미 코로나 때보다 더욱 많이 내려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기업의 성장성은 과거보다 감소한 것은 맞지만 꾸준한 성장과 배당 등을 보면 충분히 높은 밸류를 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12개월 선행 PER은 13배 수준으로 정말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2018년 하나 약 15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실시하였고 작년 4분기에는 하나 약 3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도 주가가 많이 하락한 만큼 자사주 매입을 많이 실시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럼 이제 제가 생각하는 리스크를 말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높은 중국 매출 비중입니다. 보시다시피 중국 매출 비중이 조금씩 바뀌긴 하지만 약 40% 정도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의 규제 등의 타격을 받으면 정말 큰 리스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유의해야 합니다. 물론 브로드컴도 중국 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며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고 브로드컴의 통신칩은 정말 안 들어가는 곳이 없을 정도로 상용화되었기 때문에 규제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겠지만 알고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성장 둔화와 M&A 실패입니다. 화면의 부문별 매출 비중을 보면 인프라 소프트웨어 부문이 25% 정도이고 반도체 부문이 75% 정도로 반도체 부문의 매출이 대부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소프트웨어 부문이 마진이 좀 더 높긴 하겠지만요. 아무튼 개인적으로 반도체 부문도 빠르진 않아도 계속 점차 성장할 것이고 인프라 소프트웨어 분야의 확장 여지가 많이 남아있기에 전체적으로는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부문의 성장이 빠르게 둔화되거나 인프라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헛걸음을 하는 등 충분히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M&A에서 실패할 수 있고 오히려 M&A가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리스크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미국의 대표 배당 성장주인 브로드컴의 역사, 사업 내용, 실적, 배당 내역 등을 알아보고 과거 수익률을 비교해보며 매력적인 기업인 것을 확인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투자 매력과 리스크를 말해봤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리스크는 언제나 존재하니 조심해야겠죠. 개인적으로 브로드컴은 정말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배당주 포트폴리오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저로선 성장성과 안정성 둘 다 잡은 종목이라고 생각되네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여러 종목들을 공부하여 좋은 종목이 있다면 계속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언제나 마지막 투자 판단은 여러분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좋은 주식들을 모아가다 보면 반드시 결실을 맺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같이 파이팅하고 공부해서 경제적 자유를 누려봅시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